안녕하십니까, 주식공 선생입니다. 오늘 올려드릴 내용은 종목마다 비중을 달리하는 방법과 또 종목의 자리, 위치, 흐름마다 비중을 달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조금 사면 올라가고 많이 사면 내려간다는 말을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다들 공감해 하실 겁니다. 또 내가 사면 내려가고 안 사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역시나 많이 사면 또 내려가고 조금 사면 또 많이 올라가서 아쉬워할 때가 많은데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겨나는지와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 문제점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 찾아보셨는지, 또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또 실천을 해 보셨는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매번 같은 매매를 하고 있고 또 알려줘도 탐욕이 앞서서 행동과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기준을 잡으셔서 달라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다 보면 주변에 손실을 꾸준히 내는 분들은 늘상 마음과 행동을 따라 놀고 있고 자신은 항상 다 안다고, 그런 분들은 이제 대화를 해다 보면은 자기는 다 안다고 항상 자신만만해하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매번 보면은 매번 자기가 매매하던 패턴대로 습관이 항상 내동매매에 갇혀 있고 매일 고점에 비중 베팅해서 물려서 조마조마하면서 본전 오면 팔고 또 팔고 나면 또 오른다고 투덜대고 내려가면 본전만 와라 또 기도만 하고, 그런 분들은 마음이 하루에 수십 번도 바뀌어요. 이런 분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냉정하게 인정하세요. 기준도 없고 모르는 겁니다. 원래 도박이나 주식, 비트코인 이런 손실의 시장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자기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 자기 계좌를 보면 항상 마이너스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잃고 반복은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에 가까워질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꼭 이 영상 보셔서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또 사람마다 기준이나 이런 게 다르고 성격이나 매매 패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하는 매매 제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고 무조건 제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또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를 무조건 비판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좋은 것만 여러분들 거로 만들면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린 거는, 한 가지는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1등, 2등, 3등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비중 베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종목이 안정적이어서 그나마 시장에서 좀 보증이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 뭐 이런 것들,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그런 종목들은 한번 흐름을 잘못하면 이제 오래 고생은 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흐름에 이제 베팅을 했을 때 이 종목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흐름도 보지 않고 또 자리도 보지 않고 베팅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조금 많이 힘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차트가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날이 흘렀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당장 사서 내일 안 가면 조마조마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차트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종목이 우량주고 좋고 정말 막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고 해서 이 높은 자리에서 이제 비중 베팅을 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본전이 안 왔는데요. 자, 이렇게 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그래도 좀 우량주다, 이제 좀 상패의 우려가 조금 그나마 덜한 종목들, 확률이 적은 것들, 그런 종목들은 이제 비중 베팅을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따라주는 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의 자리, 위치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우량주 베팅하는 법 이외로 이제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물론 기존에 영상들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영상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자기 걸로 만들고 나서 이 영상을 보셔야 이렇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먼저 일단 이게 우량주 같은 경우는 좀 상패 우려가 없고 그랬을 때는 이런 것들은 이제 비중 베팅을 해갖고 뭐 배당 받으면서 오래, 그 대신 기간을 오래 갖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기술적 분석과 같이 가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자리가 이렇게 저점이 있다, 그랬을 때는 여기랑 멀어지면 비중을 조금 줄여야겠죠. 반대로 여기와 반대 내려왔을 때는 또 비중을 실을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여기서 또 하나 따라주는 게 뭐냐면 흐름이죠, 흐름이.
내려가는 흐름에서는 비중 베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 구간만 본다면 종목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려갈 때는 비중을 베팅을 해서는 안 되겠죠. 조금만. 반대로 이 바닥 신호, 이거 이제 영상에 많이 있잖아요. 뭐 쌍바닥도 있고 외바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박스를 돌파하고 이렇게 기술적 분석과 같이 했을 때 흐름이 달라졌을 때 그때는 이제 비중을 조금 실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량주 같은 경우는 한번 비중을 실어 놓으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갈 때 또 우상향하고 또 내려갈 때 또 지루하게 떨어지고, 이게 보면 항상 이 패턴이 그래요. 올라갈 때는 지속적으로 올라다가 내려갈 때는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량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내려간다고 추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똑같죠. 내려간다고 추매하지 마시고 반드시 올라가는 걸 보고 바닥 신호 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발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우측 뭐 어깨 뭐 또는 무릎에 살아 뭐 이런 그림이, 그래서 차트 공부를 하시라는 거고. 어떤 분이 이제 우량주 뭐 그런 얘기했을 때 자기는 차트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럼 질문을 했어요 그분한테. 그러면 세력이 있다고 믿느냐 했더니 세력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건 모순이죠. 그러니까 세력이 차트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모순인데 그분은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같아서 제가 막 서로 설명하면서 얘기해주고 계속 제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막 논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생각하시고, 우량주라도 그러니까 비중 자기가 이제 금액이 크다 예를 들어서 뭐 수십억 갖고 한다 그랬을 때는 조금 소형주 같은 경우는 매매하기 힘드니까 좀 사고 팔기 힘드니까 이제 우량주 위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매매를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평선이나 이렇게 정비열이 간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반드시 정비할 때도 추세에서 사야 좋은 거지 꼭대기 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이랬을 때 종목이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에 오면은 이렇게 추세에서 이런 추세에서 사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지면 안 좋은 거예요. 이랬을 땐 비중을 조금 줄이든지, 그러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만 베팅을 하든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딱 지나고 나서 이렇게 딱 긋고 나면 참 이렇게 차트가 쉽잖아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사고 팔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알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서 분할 매수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흐름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비중을 조금 실어도 되지만, 반대로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 이랬을 때는 비중을 실으면 안 되겠죠. 자, 이 흐름이 돌아서 올랐을 때 그때도 이제 반드시 대응선을,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보통 이제 우량주를 매매하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없는데, 어쨌든 우량주 같은 경우도 비중을 실어도 되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 기술적 분석에 어느 정도 자리나 위치 흐름들을 보고서 매매를 하시라 이거죠. 그것도 이제 그 시총이 적은 종목들 있잖아요. 또는 품절주, 이런 것들은 이제 비중 베팅을 했을 때 주가가 만에 한해 이제 하락을 하면 팔기도 힘들고, 물론 이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터지니까 그때는 이제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그렇지만 그 품절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낮은 종목들 보면 한번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려가면, 한없이 내려가면 팔고 싶어도 자기 비중을 못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품절 같은 경우는 비중 베팅을 많이 했을 때 똑같아요. 그것도 내려갈 때 사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반대로 돌아갔을 때는 또 대차게 올라가는데, 예전에 한번 우리가 매매했었던 종목이잖아요. 자, 이 종목 볼게요. 자, 이 종목을 예전에 매매했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서 이제 팔았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내려가니까 너무 거래량이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거 알고 매매를 했지만 어쨌든 튀면 팔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보면은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이게 보면 하루에 무슨 2,000주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많이 사면 좀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 비중 베팅 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딱 봤다가 흐름 봤다 튈 때만 얼른 팔고 나오고 이제 이런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품절주, 또 시총이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무래도 그 재무제표나 이런 것도 좋지 않은 거 많이 넣었다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주식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벌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도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 이제 시총이 작은 거, 뭐 재무제표가 좀 좋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재무나 이런 것들 보셔서 이 종목의 특성을 보셔서 비중 베팅을 할 건지 줄일 건지 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 또 이제 기술적 분석이 어느 정도 저는 제가 매매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건 제 기준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 차트만 보네, 우량주만 또는 재무만 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차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프렉스로 한번 볼게요. 자, 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많이 올랐죠. 여기서 단기간에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여기서 몰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만약에 풀베팅 하세요 했으면은 주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 사람 아마 욕할 거예요. 자, 막 투덜투덜 대면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 사람 분명히 여기서 다 팔았을 거예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딸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수익을 줬다가 왕창 뜯어오고,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잃어주다가 나중에는 여러분들 돈을 다 전재산 다 털어가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밀당을 이렇게 하는 게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력들을 이기기 힘들어요. 물론 이제 이기는 분도 있겠지만, 욕심 절제하고 조금씩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개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참고하시고, 나는 아닌데 이렇게 하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공부했던 내용대로 추세하고는 많이 멀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중 베팅하면 안 되겠죠. 물론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라고 했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자, 여기서 견뎌낼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데서 이평선이 벌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유튜브나 이런 책들 데 보면은 초보들은 정별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라 그러는데, 정별에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 있는 거죠. 추세 이런 데서 매매를 하는 거지, 정별이라고 했는데 무조건 산다 꼭대기 사는 게 아니에요. 캔들이 길어지고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많이 떨어졌죠. 거의 40% 정도. 항상 정배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서 샀는지. 그또 만약에 샀어요. 여기서 자기가 샀는데 나는 1,000만 원인데 여기서 100만 원 샀어요. 자, 그러면 내려왔을 때 얼마나 추매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서 이제 예수금 관리를 잘했을 때 가능한 거고, 또 이제 우리 추매 같은 경우는 보통 1, 1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1, 2 또는 1, 3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을 더 크게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갔을 때는 사면 안 된다. 그렇죠? 한 번 실패했는데 두 번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물론 여기서 내려갔다가 더 올라갔잖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100만 원 사서 이만큼 버텼는데 마이너스 30만 원이다 했는데 여기서만 1,000만 원을 실었을 때 요걸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 나는 이제 몰빵이구나. 또는 여기서 10%만 빠져도 1,000만 원 넣으면 300만 원 손실이잖아요. 여기 가만 놔두면 30인데, 그런 금액적인 차이, 자기만의 감당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1억 있는 분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돈의 차이, 가치. 근데 여러분들을 생각해봤지만 100만 원든 200만 원든 자기 소중하지 않은 돈은 없어요. 항상 자기가 소액이든 뭐 많든 누구에게나 저한테도 만 원이 소중하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만 원이 모여서 2만 원 되고 10만 원 되고 이런 것처럼 돈은 항상 소중해요. 그러니까 너무 매매할 때도 너무 자기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만 하면 그래도 크게 손실은 없고, 그것도 이제 꾸준히 수익이 꾸준히 누적될 수 있는데, 당장 손실 났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주식은 돌고 돌아요. 단 여기서 정상적인 종목을 샀을 때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막 상패 이상한 종목 사갖고 올라가라 본전 올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기도 매매는 그건 잘못된 거고, 처음에 애초부터 그런 종목 선정한 것부터 잘못된 거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산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이런 추세가 우상향하는지와 또 이 추세와 멀어졌는지, 또 이평선이 벌어졌는지, 캔들이 길어졌는지,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서 이제 비중 베팅을 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종목 예를 들어서 여기 샀다고 할게요. 만약에 사서 물렸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1,000만 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기서는 아마 30만 원 내지 50만 원 조금만 단타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항상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 이탈하면 손실, 이게 어느 정도 손실 처리하거나 손절이죠 하거나 대응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올라가면요, 그럼 올라가도 올라갈 때마다 점점 커트라인을 정해서 수익 보전선이라고 하는 선을, 우리가 수익을 이만큼 냈는데 가만 놔두면 수익을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꺾이면 분봉에서 찾아서 수익 실현하고 다시 사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게 이상적인 매매고요. 만약에 나는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못해서 물렸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물릴 수 있는 자격은 딱 비중을 너무 좁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수 있지만 반대 내려가면 크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00만 원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여기서 뭐 10만 원, 20만 원 샀을 때 쭉 내려갈 때도 똑같아요. 여기서 조금 샀다고 20만 원, 30만 원 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어느 정도 흐름을 유지하고 나왔을 때 여기서 다시 비중 베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오늘의 이제 영상의 주제에 핵심 말씀드리면,
흐름이 돌아섰을 때 비중 베팅을 한다 이거죠. 흐름이 돌아섰을 때. 이때는 과감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랬을 때는 떨어져도 한 번씩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땐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기술적 반등 이제 그런 거 보고, 또 이제 바닥에서 요런 자리, 항상 비중을 많이 실었을 때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수익을 많이 낸다 이것보다는 손절을 생각을 해야 돼. 항상 대응을 해야겠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나중에는 내려갔다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나중 얘기고, 이 자리에서 항상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시 올라갈 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 홀딩 중인데, 이 종목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갖고 앞전에 이제 이런 데서 샀었는데, 그거는 이제 기존 분들이고, 다시 재추천한 거는 그 올라갈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급등 이 차트가 변하고 있다 했을 때 이 자리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쭉쭉 올라갔다 이게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을 계속 갖고 갈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흐름이 이렇게 꺾일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는 거예요. 추세가 살아있다면 아직까지는 홀딩하는 거고, 깨진다면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서 매매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평단이 낮으니까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평단이 이렇게 높았다, 그럼 여기서 빨리 손절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종목마다 자기 비중,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샀는지 평단에 따라서 이 사람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산 사람하고 어떻게 여기 산 사람하고 똑같이 갈 수 있어요. 여기 산 사람들은 이만큼 수익 났으면 팔고, 또 여기 이탈하면 뭐 못 벌어도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고, 그런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자기 기준이 자기가 돼야 돼요. 남에 따라하지 마시고, 여기서 만약에 나는 어느 누구는 여기서 2억을 샀다, 그래서 이만큼 수익인데 대단하네, 근데 나도 한번 그럼 여기서 2억을 사볼까,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 사람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내려와도 조정받고 가도 수익인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이만큼 내려가면 한 방에 깡통 차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 베팅 또는 이제 종목마다 비중을 달리하고 자리마다 흐름마다 달리하는 방법이 이런 점이죠. 또 하나는 이제 박스권 매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성, 우리 이 종목도 추천 종목인데요. 자, 이것도 보면 이렇게 보면 박스 이렇게 흐름인데요. 추세로 본다면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이거 같은 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봤을 때도 닿았을 때 비중을 싣는 게 아니라 닿고 반등할 때, 그렇죠? 웬만하면 이제 쌍바닥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좋은 여기서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쌍바닥이 나왔고, 자, 이랬을 때는 여기서 이제 비중을 실었다가 튀었을 때 여기 상단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이렇게 이제 비중 매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박스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자리를 찾아서 이런 이제 바닥에 닿았을 때 샀다가 상단에 팔고, 물론 이제 갔다가 나중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또 평단에 대한 문제고, 자기 어느 자리에서 샀는지에 따라서 틀린 거고. 그러니까 비중 베팅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종목, 그러니까 우량주라고 해서 비중 베팅하면 더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생각하셔서, 우리는 주식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그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종목에다가 내가 이 회사에다가 얼마를 투자해갖고 이 회사가 잘 되길 바래,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보다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수익을 빨리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서 내일이라도 오면 팔아야지,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뭐 에코프로가 무슨 뭐 2차전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뭐 그런 거 막 여러분들이 막 현혹돼서 사는 거지, 그 회사가 정말 잘 돼갖고 내가 평생 이 회사를 내가 먹여 살릴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매매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기준이지만 이런 기술적 분석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제목만 이거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보는 거죠. 뭐 시총이나 무슨 뭐 재무제표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거 살펴보시고, 괜찮으면 자기 마음에 들면, 또 시향이나 이런 테마나 이런 게 마음에 들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지. 그래서 종목 선정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선정하는 것도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배우시겠지만 아마 영상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시면 아마 내용이 있을 거고, 처음에 한번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안 보이던 게 자꾸 보여요. 그래서 봤던 영상 또 보고 하다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찍은 것도 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거는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개선하고, 또 제가 지나온 거지만 또 보고 또 다시 반성하고 또 반복적으로 보고 복습하고. 저 역시도 제 영상을 보고서 가끔씩
공부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여러 번 보다 보면 안 보이는 게 보여. 같은 길도 처음에는 안 보였던 게 천천히 걷다 보면 또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식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길이 처음에는 하나도 안 보이고 이 길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나중에는 이런 패턴도 보이고, 천천히 가면은 언제든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글쎄 뭐 성공을 한다 이러기보다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미래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하면 할수록 주식은 실력은 늘어요. 근데 또 하나는 하면 할수록 또 어려워지고 조심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뭣도 모를 때는 막 팔랑팔랑 하면서 막 급등주 쫓아다니면서 하루에 막 수익을 이렇게 났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까먹고, 그래 반복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다 보니까 이게 주식이 좀 안정적이고 내려가도 좀 차분해지고 또 추매할 땐 추매해주고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무조건 전진하면서 빠꾸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내려가는 건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러면, 내려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또는 이게 많이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올라갈 때 사야지, 이런 것처럼 오늘 영상의 그 핵심은 그래요. 그러니까 비중 베팅을 한다, 또 달리한다, 위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리가 어느 자리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게 그런 거고, 또 이제 비중 베팅을 했는데 이 종목이 갑자기 상폐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종목도 위해서 재무 공부도 조금씩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든 게 다 맞춰져야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주목이 돼야 또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아무리 차트가 좋고 재무가 좋고 그런데 얘가 안 가요. 맨날 샀는데도 안 가는 거, 하루 종일 안 가요 막. 그러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는지 이제 그런 것도 살펴보셔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차트만 공부하다 보니까 차트가 너무 좋고 바닥에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을 샀는데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지루해서 팔고 나면 나중에 올라가고 막 그런 경우 많았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중요시하는 거는, 물론 뭐 테마주야 원래 그렇잖아요. 한번 올라갈 때 테마를 불러일으켰다가 거품 빠지면 또 한동안 멈췄다가 다시 또 재주목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하는 거는 흐름인 것 같아요. 흐름 추세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서 흐름이 돌아섰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비중 베팅을 하고, 물론 아까 설명 다시 한번 드리지만 뭐 재무 이상한 데다가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야 이제 뭐 상패 당하기 전에 종목이 막 급등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 운 좋게 비중 베팅했다가 수익을 많이 냈는데 다음에 또 그렇게 해야지. 그러다 한 방에 골로 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항상 비중 베팅할 때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괜찮은 종목에다가 또 이왕이면은 주목받는 거, 그리고 차트가 살아나는 거, 그 자리를 보고, 그리고 항상 초보자분들은 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그냥 이평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서 이 선과 멀어지면 사지 마시고, 내려가도 사지 마시고, 내려갔다 나중에 멀어져 갖고 다시 올라가면 그때 사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잡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럼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뭐 대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에 취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식은 여러분들이 딸랑 돈 어디서 딱 모아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누가 사라는 거 사고, 또 이제 공부 조금 해볼까 책 하나 살펴보고 유튜브나 볼까, 요즘에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보고, 남이 하는 거 이거 남 그 사람은 한 5년 10년 20년 동안에 그 노하우를 거기다 담아놨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분들도 자기 노하우를 푸는 거는. 근데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딱 푸는 거 그거 보고서 딱 한 달, 두 달 공부하고 1년 공부하고 나 저 사람처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나 그런 유튜브를 사기꾼이라 모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들이 10년 정말 돈 막 그렇게 까먹으면서 노하우를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달랑 그거를 쉽게만 받아들여 갖고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기꾼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기꾼이 안 되려면 그만큼 노력하고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성투하셔서 꼭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는데요. 아무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영상 앞으로 자주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